푸른밤 종현입니다. 무역업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아프리카에서 열대어를 잡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대요. 하지만 기나긴 항해 탓에 열대어는 늘 죽고 말았죠. 그러다 실수로 열대어들의 천적인 뱀장어를 같이 넣고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상한 건요, 그동안은 계속 죽었던 열대어들이 뱀장어랑 있는 동안엔 군기 바짝 든 신병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고 하죠. 천적에 대한 적당한 긴장감과 경계심이 열대어들의 삶에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론 누군가와의 적당한 신경전도 필요한데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어떤 일이든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뱀장어 같은 게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태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6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Overtime. 6월 24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셀린 디온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Overjoyed 였습니다. 아름답죠, 이 노래? 또 두 명의 엄청난 아티스트가 함께 노래를 했네요. 오프닝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열대어 천적인 뱀장어와 함께 이동을 했더니 죽지 않고 다 넘어가는 기적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주제로 한 그 영화도 있잖아요. 리차드 파커스가 나오는 라이프 오브 파이. 이 파이라는 주인공이죠. 네, 그래요. 그 주인공도 그냥 혼자서 구조 배에 떠 있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호랑이가 또 나에게 긴장감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삶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뭔가 이야기도 녹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신기하죠. 동물, 사람 이런 부분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긴장감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서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던, 역시 사람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죽지 말고 잘 살아가요. 마음 독하게 먹고. 자, 오늘 토정 비결 함께하죠. 토마스 쿡 그리고 정인 씨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시되는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 전에 초대합니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사 대표적인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회고전입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7월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리고 에일리의 단독 콘서트 티켓도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이고요. 마지막으로 배우 류승룡, 이성민, 이준, 천우희 등이 출연하는 영화 손님 예매권도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원하시는 공연과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쉐보레, 영진구론산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어셔, 롯데제과, 로얄팰리스, 배달의 민족, AHC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하고 들으려고 가져온 노래는요, Sweet and Lovely의 Heroes라는 곡입니다. 재즈곡이에요. 트리오고요. 드럼 그리고 트럼본, 색소폰, 관악기 하나와 또 피아노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팀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Sweet and Lovely라기보다는 좀 chic and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야, 섹시한 시니컬로 할게요. 섹시한 시니컬 뭐 이런 느낌의 좀 무드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연주곡인데 재즈 트리오예요. 음악이 막 엄청나게 달콤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시니컬하면서 왠지 라운지바라든지 그런 곳에서 듣기에 편안한 곡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 들으시면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실 부분은 스윙 리듬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곡에서 그 부분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반부에 가면 한 2분 50초, 3분 가까이 됐을 때 그 템포가 좀 스윙 리듬이 따따다따다따다따는 리듬이 좀 더 부각되게 리듬 체인지가 되는데, 그 부분도 참 매력적이고요.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 자체가 상당히 처음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듣기에 참 편안하거든요. 이 시간대에 좀 하루 지치셨던 우리 가족분들 들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귀와 몸을 쭉 늘어뜨리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Sweet and Lovely의 Heroes 듣고 올게요. Sweet and Lovely의 Heroes 듣고 오셨어요? 그쵸? 막 달콤하고 스윗하고 막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시니컬한 느낌이 있잖아요? 난 그런데 내가 남자라 그런가? 여자들이 들으면 또 상당히 달콤하고 좀 사랑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소라님, 쫑디보다 1살 어린 제 동생, 얼마 전 입사한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방바닥에 앉아서 헤드뱅잉 중입니다. 참 볼만해서 동영상 찍어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 다 추억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친구 멤버들과 주로 활동 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술 먹고 막 힘들어하는 영상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잠에 취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좀 당하는 편이라, 대기실에서 제가 좀 많이 자요. 좀 집에서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대기실에서 쪽잠 자는 걸 좀 차라리 좀 즐기는 편이어서 한 30분씩 한 3번 정도 대기실에서 리허설하고 들어와서 자고, 좀 이따가 밥 먹고서 또 자고 뭐 이런 편인데, 그럴 때마다 또 멤버들이 하도 장난을 쳐놔서 근데 이런 것들은 당하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보면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분노할지도.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즐겁고 좀. 2075님, 저희 집 뒤에 논이 있어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매일 개구리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요즘인데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루 동안의 피로가 싹 풀린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소리들 되게 좀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자연의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동대문 살 때 그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1층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산이 있어서, 낙산이 있었죠. 그래서 산이 있어서 그 주변에 뭐 여름이 되면 개구리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렸었는데 저도 되게 듣기 좋았었어요. 잠들기 전에 좀 화이트 노이즈겠죠. 이것도 막 시끄러운 소음은 아니니까. 네. 그래요. 계절의 향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기실 수 있을 때 충분히 즐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7550님,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왕벌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기약 뿌리려고 책상 위에 올라갔는데 책상 유리가 와장창. 제 몸무게를 못 견디고 깨져버렸네요. 이 밤에 무슨 난린지 너무 짜증나서 진정할 겸 푸른밤 듣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다치시진 않으셨는지. 이게 사실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이게 벌레 같은 게 확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이성적인 부분이 조금 마비가 되잖아요. 놀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유리 깨졌을 땐 진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 같은 경우에는 튀기도 하고 하니까 청소 정말 꼼꼼히 잘 하셔서 좀 나중에 발이라든지 좀 상처 나는 경우 없도록 청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9048님, 맨날 스피커로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수면등 켜고 이어폰을 꼽고 푸른밤 듣고 있어요. 스피커로 들을 때랑 다른 이 느낌. 쫑디, 혹시 내 옆에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이어폰 맨날 찾게 생겼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조금 설렌 거 알죠? 이게 와, 큰일 났다. 야, 이게 와, 이런 말이 왜 설레지? 큰일 났네. 쫑디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설레나? 아유,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면 이런 뭐랄까 장난스러운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자에도 설렐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인생 참 행복합니다. 이현선님, 헤어진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카톡 대화명이 앞으로 더 멋진 날을 기대할게 라고 바뀌었네요. 이제 하루 됐는데 너무나 잡고 싶은데 그 사람은 아닌 걸까요? 그냥 이렇게 보내줘야 할까요? 머리가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대화명이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화명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본인의 마음 먼저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물론 사랑을 할 때는 두 사람의 호흡과 맞춰가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건 이현선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한 후에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얘기한 후에 그 친구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또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화명이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힘내십시오. 신정원님, 쫑디, 저 요즘 가구 만드는 걸 배우고 있는데 요즘 미니 협탁을 만들었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라디오를 올려놓고 푸른밤을 들으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한가득. 아, 쫑디, 저번에 이사갈 집에 인테리어 생각 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성공적 방 꾸미기 되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제가 지금 제 방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좀 가구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들어왔고요. 바닥에 까는 러그랑 이제 장전축
한 두 가지만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좀 힘들어서 장전축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좀 앤틱한 골동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된 물건들 중에 또 좋은 소리가 나는 것들이 흔치 않아가지고요. 그런 것들 찾느라고 좀 고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본인이 발품 팔아서 또 사는 게 진정한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 더 정이 가고 진짜 내 거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선물 받고 뭐 그러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지만 왠지 정이 안 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제 방에 두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6694님, 임산부예요. 자야 되는데 그래야 뱃속 우리 아가도 잘 텐데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있네요. 신랑이 옆에서 자라고 쓰담쓰담 해주는데 도움이 안 되네요.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그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안 될 리가요. 에이. 근데 이런 모습도 되게 부럽네요. 어쨌든 이 시간에 함께 있을 뭔가 듬직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또 나의 아기를, 우리의 아기를 이렇게 함께 쓰담쓰담 해주고 있다라는 게 참. 9417님, 살짝 몰래 좋아했던 남자의 여자친구를 오늘 제 눈으로 보고 말았어요.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팩하면서 멍 때리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아했던 남자의 여자친구를 보셨다고요 오늘? 그래요, 그냥 뭐 가볍게 보내주십시오.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인데요, 뭐 어떡합니까? 나중을 기약하십시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포티의 조디악 듣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했던 그 모습. MBC FM for you.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쉽다. 다만 그 마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고, 헤어지는 건 쉽다. 다만 헤어진 뒤 마음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거고, 있겠다는 다짐은 쉽다. 다만 다짐처럼 있는 게 어려울 뿐이다. 세상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 이분들과 함께 방법 찾아볼게요. 토정 비결 토마스 쿡 정인 씨와 함께합니다.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진땀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토정 비결 토마스 쿡 그리고 정인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오늘도 상당히 네. 왜 핸드크림 바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정인 씨 갑자기 뭔가 네. 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딱 보자마자 두 분 다 뭔가 이 시간과 어울리지 않는 상당히 네. 뭔가 깔끔한 느낌의 모습이세요. 진짜요? 프레시하죠? 그럴 리가 네, 없는데, 토마스 쿡 저는? 형님 또 샤워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역시. 딱 그 느낌이에요. 참 지금. 샤워했죠. 좋다. 드라이까지 확실하게 딱 하시고 지금 왼쪽으로 넘어간 그 앞머리가 상당히 정갈하다는 느낌을 주네요. 에센스까지 또 바른 야. 이 시간에. 이야, 아유, 참. 좀 방송을 위해서 정말 굳이 라디오인데도 신경을 써주시는 그 그럼요. 모습 감사합니다. 자, 어찌 지내셨는지 한 주간. 뭐 오늘 기다리고 있었죠. 아, 저는. 그래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왜요, 정민 씨? 어이없다는 듯한 저 웃음. 아니 어이없다뇨. 뭐 운동도 하고 네네. 또 이제 뭐 음악도 듣고 하면서 그죠.
제 생활은 이제 수요일에 맞춰져 있으니까 언제 오나 이 시간이 언제 오나. 어디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가냐 한번 보자는 듯한 저 웃음. 아니 웃음 번역기신가요? 웃음 번역기. 아니 네. 날씨가 꽤 더워졌잖아요. 네. 아 요즘에는 또 밤에도 이제 날씨가 뭐 열대야 현상이 올 정도로 네. 잠이 좀 너무 잘 안 덥죠. 오더라고요. 많이 더워졌어요. 어떻게 좀 잠이 안 올 때 어떤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두 분은? 저는 일단은 다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죄송해요 목소리 아이고, 상상을 아니, 유발했나? 괜찮아요.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속옷만 입고 예. 선풍기를 미풍으로 가장 약한 미풍. 바람으로 그리고 약간 까슬까슬한 이불 얇은 이불을 네네. 배만 이렇게 딱 덮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배를 차갑게 하면 배탈 나니까요. 네. 네. 나가야죠. 집 밖을 나가죠. 아 토마스 쿡 음. 형님은 네, 그럼요. 쿡 형은 또 나가시고. 그럼요. 요즘 뭐 날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저뿐만 아닐 거예요. 밤에 네네. 잠 못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대로변에 있는 집인데 네. 날 추울 때는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 정도까지 창문 밖에서 좀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네. 요즘은 뭐 한 새벽 3시 4시까지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무슨 모임이 그 시간에 그렇게 있는지 그 대로변에 서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크게 길게 하는지.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 그래요? 밖에 공원이 생겨가지고 새로 음. 새벽 3시 막 4시까지도 요새 진짜 더워서 다들 나왔나 보다. 그죠. 요즘에 좀 혹시 그 동네에도 누가 큰 소리 지르? 여자가 지르죠. 화를 내고 있었는데 아니 뭐야? 왜 그래요? 공원에서. 몰라요. 아니, 저는 13층이라 보이진 않아요. 예. 귀만 들리는데 이상한 게 대꾸를 안 해요 누군가가. 한 명만 혼자서 얘기. 20분 동안 여자분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싸우나 모르겠어요. 보다. 싸우는 남성분은 좀 저음으로 밑으로 깔리게. 아니면 얘기를 그분 하고. 혼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뭐 요즘 더우니까 밖으로 나가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네. 좀 나가려고 하는데 네. 나간다고 꼭 또 잠이 오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편의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 그래요. 자, 오늘 토정 비결 또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과 뭐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토정 비결 게시판 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노래는요, 토마스 쿡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꿈은 늘 멀고 난 언제나 너를 찾아. 토마스 쿡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제가 막 잠이 안 온다 요즘에 더워서 막 얘기해드렸는데 이 음악 들으면 딱 잠이 오겠네요. 아 그럼요. 꿈. 꿈으로 들어가는 듯한 인면송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노래 끝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잠 드셨으리라. 안 깨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작했어요. 수요일 코너가 드디어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멘트 하고 보니까 아니 우리 이제 첫 코너도 소개를 안 했는데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일어나. 뭐요 그거? 뭐 오토바이 타는 줄 알람 알았어. 소리. 일어나라 일어나. 알람 소리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연 바로 들어가 보죠. 서울 영등포구에서 Y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저번에 갔던 그 백반집 갈까? 아 거기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 맛있던데. 아님 그 옆에 청국장? 거기도 괜찮던데. 거기 아주 찌개 잘하더라고. 아, 거기 청국장 진짜 맛있지. 아, 잠깐만. 정인이 어디 갔어? 글쎄, 이거 어디 갔지?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야, 니네 안 오고 뭐해? 너 어딘데? 어떻게 어디야? 백반집 거저며. 제육이랑 계란말이 시켰다. 빨리 와. 야, 이 정인이 백반집 들어가서 시켰다는데. 아니 뭐야?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 일단 가보자. 야, 정인아, 너 혼자 여기서 뭐해? 야, 너 진짜 성격 진짜 급하다. 급하긴 뭐가 급해. 이모님 여기 언제 나와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야, 지금 방금 주문한 거 아니야? 주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좀 기다려라. 시킨 지 5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아유, 급하긴. 매주 나올 때까지 이거 좀 마시고 있어. 아이고, 이거 육수 펄펄 끓인 거야. 펄펄.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이거 아줌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겁다. 어우. 우와, 벌컥. 야, 정인아.
뭐 다 뒤었겠다. 안 뜨겁니? 뜨뜨뜨 살짝 조금. 야, 조금? 거봐, 너 되었지. 하여튼 너는 매사에 급해서 탈이라니까. 야, 조금만 느긋해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성격이 너무 급한 네. 친구 때문에 좀 이런저런 상황을 맞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재현을 해봤는데요. 네. 오,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죠. 네네. 본격적으로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기 얘기를 해봐야죠. 정인 씨 평소에도 그렇게 급하신지 마음이. 네, 저 원래 말도 좀 빠르고. 메소드. 네, 어, 남일 같지가 않네요. 네. 이런 일이 정말 평소에도 좀 있으신가요? 막 뭐 예. 메뉴 결정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먼저 가서 시킨다거나. 이 정도로. 정도 근데 좀 다르긴 한데 먹는 거에서는 되게 신중해서 또 먹는 거 되게 늦게 골라요. 또 그렇군요. 네, 그렇긴 한데. 역시 뭐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또 신중하게 네. 하고 가야죠 우리가. 오늘 또 쿡 씨는 1인이요. 네. 기가 막혔어요. 아유 급하기 메뉴 나올 때까지 마시고 있어 이거 했잖아. 그리고 또 식당 네. 어머니께서 네. 상당히 비염을 토로하시는 듯한 제 추천 하나 해드릴 뻔했어요. 거기 어디 쪽 가시면 좋은 그 이비인후과 있다고. 저도 하고 나니까 네. 좀 사투리가 좀 들어갔으면 어땠어? 그렇죠. 또 사투리가 이모님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수해지죠. 확실히 또 느낌이 와요. 확. 근데 혹시 쿡 씨 뭐 고향이나 사투리 좀 쓰시나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서울 사람들이 더욱 더 또 사투리를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써보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잘하세요? 저는 부산을 놀러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저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를 네. 구사하고 있는데 음.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부산 분들. 그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막 이러더라고요. 어색하다고. 어색하다고 하지 말라고 맞아요. 듣기 싫대요 그게. 또 서울 이상한가 사람들이 봐요. 따라하면 조금 어색함이 또 어쩔 수 없이 묻어나니까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죠. 정희 씨는 어떠세요? 좀 잘 따라하세요? 저도 잘 못해요. 뭐라카노 잘 못해요. 서울 사람이네요. 완전 서울 사람이네. 충남 사람인데. 충남 사람이에요? 네. 정희 씨 충남 분이세요? 예. 근데 어색해요. 기억? 기어. 맞다. 맞아. 기억난다. 갑자기 기어 어. 하니까 생각이 네. 나네요. 그때도 맞아요. 그런 사투리 좀 쓰신다고. 음. 자,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 보죠. 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 성격 급한 친구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좀 본 적 있으신지? 제 주위에는 성격 급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부분 어쩔 때는 제가 좀 급한 그래요? 좀 리딩을 오. 할 때가 있고 대부분은 다 한량들이기 때문에 네. 좀 편안하게 좀 음. 시간이야 뭐 무한한 것이니까 네, 제 분들 대부분 또 집에서 누워 계시고 숨 쉬고 계시는군요. 어렵게 나오시는 양반들이라 걸음도 느리고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 오랜만에 그럼요. 나왔는데 또 한번 좀 둘러보고. 그리고 제 위로 선배님들은 전화는 일찍 오세요. 한 만나기 7시 약속했으면은 한 4시 반 5시쯤에 전화 오세요. 순영아 거기 예약했니? 이런 거. 예약을 미리 다 해놔야지. 그렇죠. 확인하시고 혹시 내가 먼저 가 있을까봐. 그리고 한 7시 20분 정도에 오십니다. 어. 그럼 저는 뭐 이제 뭐 수저 세팅해 놓고 요즘에 수저로 세팅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RC 그 냅킨 까는 거 아시죠? 그죠, 알죠. 그런 것도 후배로서 해놓고 또 메뉴를 또 딱 보고 네. 선점을 해놔야 돼요. 뭐부터 시키고 요게 떨어질 때 그 다음으로 뭘로 로테이션을 하고 준비해놨다가 우리 뭐 먹자 했을 때 여기 괜찮던데요 이거 뭐 해천탕 뒤에 뭐 물회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딱. 고급 음식 대단하다. 드시네요. 해초탕, 물회. 그런 편이시고 주변에 좀 느긋하시고. 네. 정인 씨는요? 저도 느긋한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하고는요. 예를 들어 먹는 거 같은 것도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10분이면 다 먹고 나오는 거예요. 막 설렁탕 이런 것도 15분이면 다 먹고 나오고. 그 집은 되게 편하겠네요. 이게 그쵸. 설렁탕이나 국밥이나 이런 거는 또 빨리 테이블이 빨리 네. 비워야 맞아요. 하는데. 또 그 빨리 먹는 게 안 좋잖아요. 건강에도 안 건강에는. 좋고. 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다 알아듣고서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다른 얘기 넘어가. 서로 계속 서로 계속 네, 서로 계속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네, 끝까지 얘기를 못하는 어. 그런 부류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뭐 네. 혹시 그러다가 뭐 나의 뭐 의미 전달이 잘못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죠, 발생하나요? 근데 그게 또 얼마나 빠르냐면 의미 전달이 잘못됐다 아니면 좀 감정이 상해서 좀 이렇게 싸웠다 그런 오해가 생겼다 이러면 또 그런 친구들끼리는 저도 좀 그런데 오케이 또 이게 수긍이 엄청 빨라요. 이러다가
오케이 쏘리. 그리고 약간 감정도 빨리 딱 적고 막. 되게 빠르네요. 네, 서운한 것도 빨리 딱 해결되고 아니, 막 그게 이런. 또 빠르다라는 네. 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빠르게 회전이 되면 네, 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자기들끼리는 좀 쿨하게 그냥 맘 상한 게 있어요. 되게 또 오래 남고 그러면은 네, 네. 상당히 그냥 그건 실수인데 그렇게 또 길게 네. 가면 안 되지. 우리가 서로 성격이 급해서 마음이 상하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빠르다니 네. 참 다행이네요. 어찌 보면 역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엔 제 친구들은 그렇게 급한 친구는 딱히 없는데 제가 좀 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저도 좀 메뉴 선정이나 이런 거 좀 급하게 하는 편이고 왜냐면 전 뭘 먹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빨리 가서 먹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좀 입이 좀 까탈스러워서 음. 먹는 게 항상 문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분도 말고 있어요. 빨리 가서 먹자. 우리 지금 빨리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메뉴가 중요하니?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야 메뉴가 더 중요하지. 니들이야 뭐 시간 나면 보는 애들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메뉴 선정, 가게 선정할 때까지 모여서 한 회의를 15분 정도 합니다. 네. 15분 정도 하고 일단 가게를 맞아요. 들어가면은 조용해집니다. 그냥 먹느라. 먹는 거죠. 음미하느라. 그럼요. 그러면 이런 친구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도와줘야 건강을 상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어려운데요. 이거 쉽지 않죠, 어렵네요. 사실. 제가 이 사연에 음. 이 대입을 한다고 저를 대입한다고 치면 이제 조금 모르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성격이 급해서 탈이야. 야 시킨 지 5분밖에 안 됐잖아. 이런 대꾸 해주지 말고 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이모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거든요. 이모 주문 들어갔죠? 아직 물도 안 왔어 테이블에. 내가 민망해. 갑자기 그 내가 얘기하니까 너무 민망하게. 제 친구 생각났는데 네. 그 방법이 맞을까 궁금해서 그런데 저랑 친구랑 갔는데 그 친구가 진짜 급한 애였어요 성격이. 네. 그 시켰는데 진짜 5분밖에 안 됐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얘가 제 손을 잡더니 야 정야 나가자. 그래서 진짜 나갔어요. 나가지. 나갔어요. 5분밖에 안 된. 예. 아니 안 나왔다고. 무슨 컵라면입니까? 5분 대단하다. 그 친구한테니까 어떻게 이런 식이 어떻게 이럴 해요 때 그러면? 계속 다른 말을 걸어서 모르쇠로 일관. 좀 나가자 할 때? 시켜주는 거예요. 좀 나가자고 할 때 야 이것 봐라 야 갑자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서 돌려서 이거 봐 나 인테리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떠니 이렇게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오. 아니 음식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돌리던지. 우리 뭐 주제를 시켰지? 좀 바꿔라. 돈가스? 코돈불이었어? 아니지? 야, 전문 아니, 용어. 뭐요? 전문 용어다. 커돈부리. 야 돈부리요. 돈부리. 야. 그래? 야 근데 밥이 일시계대요. 썰어서 밥에 얹어 먹는 게 편할 것 같긴 해. 맞아. 이런 얘기하면 좀 전문적인 이야기. 좀 시켜주는 거죠. 그래 좀 시간에 대한 그 뭔가 뭐 흐름에 뭐 느끼는 것들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럴 수 있겠다. 뭐 대화 주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거나. 그 마음의 시계를 좀 늦게 돌아가게 좀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즘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 친구가 나름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어느새 또 밥이 빠져들면서? 나오고. 그런데 고민되는 순간 한 순간 있어요. 뭐요?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피자 배달을 시켰는데 보통 피자를 시킬 때는 한 30분 안에면 좀 오지 않을까. 그렇죠. 한 3, 그리고 40분이면 도착하죠. 그리고 내가 주문한 그 지점이 어디 있는지도 뻔히 아는. 얼마나 가까운지도 이 뻔히 정도 알고. 거리면은 이제 와줘야 될 텐데. 뭐 오고도 남았죠. 그랬는데 한 5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너무 고민돼. 내 마음의 시계를 늦게 돌려줄 친구가 없어. 집에 혼자 그럼 있어. 전화를 해서 지금 출발한 건가요? 물어볼 것인가? 어차피 돌아올 대답은 출발했습니다인데. 근데 그 짜장면 집에서는 시키지도 네. 안 하는데 여기 출발했나요? 물어보 출발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올 그쵸. 정도로. 근데 그 배달 음식은 재촉하면 안 된다는 그쵸. 흉흉한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흉흉한 도시 전설인가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 꼭 참습니다. 저는.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의 뭐 요즘에는 뭐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걸도 많이 하니까 저는 항상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라고 저는 꼭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뭐 함이 너무 느긋한지 벨소리를 못 들어요. 시켜놓고 벨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저는 막 이런 쪽으로 막 오는 것에 대해서 막 급한 것 같진 않은데 중요한 건 역시 좀 마음의 시계를 빨리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게 해줄 그런 열기를 좀 식혀줘야 돼요. 이 친구의 열기를. 쿡 씨의 그 방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크러쉬의 가끔 듣고 올게요.
푸른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토마스 쿡, 정인 씨 두 분과 함께 토정 비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첫 곡 두 분께 선곡을 부탁드리고 있죠. 왜 웃으셨어요? 아니 오늘 이거 주제를 봤는데 네네. 시간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래도 네. 두 분에게 선곡을 부탁드린다는 거. 네. 자, 그 주제를 한번 만나볼까요? 게시판으로 손이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회식을 하게 되면 언제나 거치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노래방. 노래방에 가면 막내 사원은 어떤 노래로 분위기를 띄워야 할까요? 푸른밤 이 시간에 1시간 넘어간 이 시간에 또 분위기 띄우는 노래 들으면 또 신이 나죠 아주. 아, 네. 어떤 기준으로 선곡을 해야 될지 진짜 어렵네요. 좀 애매하네요. 네. 사연에 충실해야 할지 네. 이거 좀 이 시간과 이 푸른밤 성격을 고려해야 할지. 그 중간점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렵네. 네, 자, 두 분 어떠세요? 노래방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오, 역시 네. 가수들, 음악가들은 뭐 노래방을 잘 안 간다. 이게 또 아니요. 형성이 되는 건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제 주변의 가수들도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도 좋아하는 뿐 자기들이 마이크만 안 노는 친구들도 있고 모이면 다 같이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방. 노래방도 좋아하고. 어. 그러니까 노래하고 이런 걸 즐기는 거죠. 쿡 씨는요? 저는 그 술자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고 있는 곡 서로 들려주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노래방은 안 좋아해요. 왜요? 그럼 왜? 사운드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세요? 에코 이런 거 막. 네, 좀 과도해요. 에코도 과도하고 너무 그러니까 음질 자체가 너무나도 좀 공장적인가요? 너무 찍어냈나요? 이제 MR이 좀 MR이? MR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MR이 너무 좀 찍어낸 스타일인가요? 네, 좀 소스도 마음에 안 들고 아. 톤도 내 취향이 아니고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신경 쓸 수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친구들과 노래방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한데 저는 제 노래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노래방을 자주 가긴 해요. 허락도 없이 눌러놓고선 정현아 맞아. 막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그럼 있어요, 전 바로 있어요. 취소를 눌러버리죠. 전 그럴 때 전 하는데. 전 진짜 정색해요. 아 진짜요? 네, 전 진짜 멋지다. 전 절대 안 하다가 노래방 진짜 싫어. 이러다가 누가 내 노래 등록해놨으면 오르막길. 왜 그래? 그러면서 되게 진지하게 엄청 잘 열심히 부르는 거 그러면 있잖아요. 노래 끝날 때쯤에 창피하게. 박수갈치가 그럼 왜? 진짜 뭐 잘한다. 이러면서 야, 창피하다. 진짜 잘한다. 창피하다 진짜. 그렇게 골라주고 네. 친구들이 끝까지 듣나요? 저도 몇 번은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노래를 할 때 항상 눈을 감거든요. 오. 마지막 노래가 빵 눈을 딱 떠보면은 나만 서 있어. 다들 반쯤 걸쳐서 각자 얘기들 하고 있어요. 네. 그럴 수, 그럼 좀 속상한데. 저는 이런 거 몇 번 하고선 다시는 안 가요. 그렇군. 상처가 상처 있군요. 입으셨네요. 상처 입은 영혼. 네. 자, 그래요. 근데 오늘은 또 뭐 분위기를 잡는 노래 뭐 그런 거 말고 분위기를 띄우는 신나는 띄워야죠. 막내 네. 사원의 선곡을 좀 두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 저는 제 경험상 예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매니저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본부장님으로 이제 오. 오신 분이었는데 네. 첫 회식 때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회사분들이 가는 거라 따라갔는데 가수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노래가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아요. 아리조나 카우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조나 카우보이. 네네네. 그 노래랑 핑클의 그 약속해줘 이 노래를 두 노래를 붙여서 부르셨는데 네? 다 쓰러졌어요. 오. 다 쓰러졌어요 그날. 재밌어서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좀 새롭고 네. 근데 노래를 하시는 분이 캐릭터를 너무 잘 살리시는 거예요. 핑클 노래할 때는 춤을 그대로. 핑클 감성으로. 그분이 그 당시에 한 168 정도의 98, 7 요 정도 킬로그램이요? 네. 음. 핑클 노래를 그대로. 안무를 그대로. 그래요? 네.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1kg. 핑클 노래. 여성의 키로. 네. 1kg. 1kg. 여자 키로. 상당히 높은 쓰러집니다. 음역대로 기가 보고 막혔겠네요. 싶은데요 무대. 자, 그러면 정인 씨는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추천하신다고요? 핑클의 약속이요? 아니요, 애리조나 카우보이요? 아리조나 카우보이. 애리조나 카우보이. 네. 네. 자, 정인 씨는요? 전 솔직히 노래방 하면 또 이렇게
저 어릴 때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찐이 아 진이. 이게 제일 먼저 떠올려서 정말 가슴이 안타깝다. 맞아요. 그 노래- 찐이 이거가 또 맞아요. 저희 시대 때는 맞아. 저희 우리 학생 어렸을 때 때는. 진짜 예. 그거 많이 불렀어요. 요즘 또 안 부르잖아요. 하이디 맞나요, 씨? 맞아요, 맞아요. 요새 안 맞아요. 불러요.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진짜 좋긴 하죠. 그리고 그쵸, 심지어 그쵸. 그런 네. 후크가 있는 부분은 다 함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네. 맞아요. 다 함께 뭐 이러면서 네. 마치 행사장 분위기로. 그렇죠. 그리고 엄정화 포이즌 이런 거 부르면서 아. 네 명이 한 줄로 나오면서 춤추고 뭐 이런 거. 아 기가 우와, 막히네요. 되게 잘- 그런 것들 잘 상당히. 부른다. 근데 잘하신다. 그렇게 재밌게 노셨던 분이 왜 지금은 노래방을? 상처 입으셨잖아요. 아 그때 그 그때 상처가. 포이즌을 안 부르고 너무 이렇게 분위기 잡는 노래 하셔가지고 제 노래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아, 제 그렇군요. 중마고였는데 방송에서 험해서 지금 네.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아. 그날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군. 아. 그랬군요. 손, 팔꿈치 이런 데로 좀 다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자 그러면 두 분이 추천해주신 곡 중에 한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D님 노래 틀어주시죠. 찐이만 진이 듣고 오셨어요. 진이 예. 가수가 누구라고요? 하이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좋으네요. 진이 아진 그러니까 이름이 진인가요? 아 진인가 보네요. 진. 저희 매니저 형 성함이 최진인데 오,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뜨끔하시겠네요. 최진이 예. 없는 동. 아 매니저가 없으면 상당히 맞다. 힘들죠. 네. 매니저가 없으면. 오늘 오셨어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헤드 매니저시기 때문에 네. 또 모니터를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네. 거. 네. 잘 지내는지. 자, 진이 들어봤고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천에서 K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2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요. 저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며 지 몸을 아주 끔찍이도 아낍니다.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요. 저희 언니는 조그만 가방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이 많아서 큰 가방이 필수거든요. 가방 안을 보면 비타민 A, B, C, D, 철분제, 엽산,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아연, 루테인 등등 수십 가지 약이 들어있죠. 정말 그걸 어떻게 다 챙겨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계로 온도를 재는데 조금만 열이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 나 열나 36.9도야. 이마 한번 만져봐봐. 뜨겁지? 감기인가? 이러다 아픈 것보다는 병원 가는 게 낫겠지? 부모님은 이제 뭐 거의 포기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언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 점심 뭐 먹지? 야, 거긴 밥이 그냥 흰쌀밥이잖아. 나는 오고기상 들어간 밥만 먹는단 말이야. 명동에 거기? 거긴 채소가 유기농이 아닌 것 같던데. 야, 튀기면 말도 꺼내지 마.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매운 것도 안 돼. 위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단 말이야. 언니 친구들은 정말 착한가 봐요. 제가 언니 친구였으면요 아마 전화를 끊고 절교를 했을 겁니다. 언니 때문에 저희 집은 뭐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찌개를 끓이면 가족끼리 그냥 식탁 가운데 두고 먹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국물에 다른 사람 숟가락 들어가면 입도 안 돼요.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같이 먹냐면서요. 그래서 늘 엄마가 언니 거는 따로 준비를 해주신답니다. 손도 얼마나 심하게 자주 씻는지 아마 제가 목욕하면서 쓰는 물보다 언니가 하루에 손 씻는 물량이 더 많을 거예요. 자기 몸을 끔찍이 아껴서 덜 아프고 건강한 건 좋지만 저는 사실 언니가 걱정됩니다. 이래서 언니가 남자는 만날 수 있을지, 친구 관계가 끊기진 않을지,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저희 언니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요. 과도한 건강 염려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언니 때문에 걱정이라는 K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이걸 어찌 보면 정말 건강 염려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연이 있는 건 보면 뭐 영양제를 뭐 비타민 A, B, C, D 뭐 다 챙겨 먹고
뭐 먹는 양만으로도 위가 가득 찰 정도로 이거 소화시키려고 소화제까지 먹어야 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로 많이 먹고 손 자주 씻는 건 근데 사실 좋은 습관이니까 네. 손도 자주 씻고 근데 먹는 음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편함이 있을 정도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네. 주변에 종종 있긴 해요. 저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다 챙겨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그건 저는 사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네.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건강 염려증의 여러 이제 좀 양상 중에 이렇게 좀 챙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염려가 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조금 어디 아픈데 눈이 아픈데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눈이 조금 욱신거렸을 뿐인데 눈은 이제 막 수술해야 되는 것까지 거의 가는. 지금 거의 네. 안 보여. 거의 네. 반 안 보이는 수준으로 네. 스스로 좀 맞아요, 착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친구들도 저는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 아니면 이런 건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거는 뭐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침에 36.9도 네. 고작 0.4도 높았을 뿐인데 네. 0.4도 잠깐 그냥 뜀박질 조금 하면 네. 아니 그 자기 방에서 어머니 방으로 오다가 음. 좀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의학 상식. 아, 36.9도는 괜찮은 거잖아요. 평균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더. 의학 서적을 하나 두꺼운 걸로 전공 서적 하나 주면 그거 네. 읽으면서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기침이 겨울에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이틀 정도만 되면은 네. 3일째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폐렴 같아. 벌써 폐렴이 됐나요? 난 폐렴 같아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좀 집안일 하다 물을 해서 손이 이렇게 좀 접었다 피는 게 잘 안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앞으로 베이스 못 칠 것 같아. 네. 아, 베이스 치시는 분이군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병이 굉장히 중증의 병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병들의 오. 이름을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아, 많이 접하는군요. 들었어요. 네. 너무 진짜 흉흉해서 제가 지금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런 검색을 자주 이용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시간 여유가 많은 이제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고 다양한 답변을 많이 달아주잖아요. 의사 노래 네. 하시면서 다양한 답변을 많이 네. 달아주고 목이 좀 뻐근하다고 갔는데 뭐 오장육부가 안 좋다고 써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빨리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네. 신경계로 또 질환이 올 수 있으니 그럼요. 어서 근데 병원을 그런 가봐라. 거 다 보면은 다 말이 돼요. 다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네. 요즘에 또 네. 뭐 부정확한 상식과 좀 이상한 답변들 뭐 인터넷에 널려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믿기보다는 정확히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병원을 가는 게 맞아요. 가장 최선이죠. 그런 댓글 맨 밑에 꼭 써 있잖아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병원 가세요. 꼭 써 있어요. 그래요. 아니, 많이 해봐가지고. 아픈데 저도. 왜 계속 컴퓨터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야? 병원을 가야지. 확실하게 나도 많이 해봐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의 저는 심리 상태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왜 그럴까? 네. 좀 사랑받고 싶다, 관심 받고 싶다, 누가 나를 케어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어찌 보면은 뭐 나 이렇게 몸이 좀 힘들고 아파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건가요? 그런 분도 그런 있을 것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돌이켜 봤을 때 왜 이렇게 나도 다 이런 게 있지? 조금씩 사람이 다 그런가? 하여튼 저를 돌이켜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떤 조그마한 증상이 이거 지금 놔뒀을 때 내가 이거를 모른 체 했을 때 키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지금 빨리 일찍 손 써야 되는 거 큰 아니야? 병이 될까봐. 네.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런 아마 두려움이 또 되게 있어요. 지금 병원 가긴 좀 그래도 귀찮고 민망하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볼까? 그렇죠. 아니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의사 선생님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마사지요?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때의 심리 상태는 아마 좀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앞으로 오래 가야 되는데 어제도 그랬. 어제도 그랬어요. 네. 보험 새로 들으신 거 혹시?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왜 그런가. 예. 그래요. 사실 뭐 사람 몸이라는 게 잘 챙기면 챙길수록 좋은 거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도 그런 친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먹는 것도 뭐 흰쌀밥 안 드시고 막 맞아요. 되게 이런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분들은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많은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하면서 좀
예를 들어서 많이 약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것도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을 다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는 이런 약을 다 많이 먹을 필요 없다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많이 교환하시고 그런 건강 카페라든지 더욱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오히려 그런 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벗어 던지는 걸로 가게 되거든요. 예, 많이 먹다가 결국 독소가 몸에 쌓인다. 이런 거를 벗어나야 된다 쪽으로 또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더 많이 공부를 더 파고들어라. 정확한 정보로. 아예 뭐 정확한 정보라고 할 건 없지만 요새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정보가 많으니까 더 찾아보고 그냥 이건 기질을 없애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아예 더 가라. 외골수로 더 가라. 외골수로 네. 비타민제, 영양제를 하루에 막 50알씩 챙겨 먹어라. 더 가다 보면 그걸 안 먹을 수도 있다. 네, 더 이제는 먹을 수도 있고. 몸에 예, 독소가 쌓이니 이제 어쩌고 한번 저쩌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설을 접해보고 물을 제일 많이 마시기 시작하는 뭐, 거예요. 예, 물도 많아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찬물 먹는 게 좋다, 뜨뜻한 거 그렇군요. 많거든요. 물도 예. 종류가 많네요. 네, 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냥 차라리 네. 좀 봐줘라. 네,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옆에서 좋은 정보 있으면 정보를 좀 더 알려주고. 네, 옆에 친구들도 좋은 정보 얻고. 콕 씨는요? 저는 이 사연이 건강 염려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심리적인 측면으로 이 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을 좀 더 사랑하라. 아무 일 없다.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저도 건강 염려증은 아닌데 집에서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까 가스불을 껐나? 뭐 모니터 스피커 켜고 온 거 아니야? 그런 걱정. 그런 걱정을 해요. 네. 앰프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음. 걱정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확인을 했을 때 실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짜요? 단 한 번도 실수는 안 했는데 있던데. 그런 역시 가면 가면 역시 켜 개인차. 있던데. 그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 멋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면서 오. 실수를 할 것 같다라는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네네. 세상에는 그렇게 큰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에 대한 더 믿음과 좀 확신. 자신을 믿어라. 음.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내라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리고요. 운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제일 네네. 최고거든요. 그쵸, 먹는 것도 그쵸. 중요하지만요. 뭐 씻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몸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올리는 건 네. 운동이 최고입니다. 최고죠. 평소에도 운동을 좀 하시고 몸을 좀 컨디션을 많이 올려주시면 뭐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기면서 네. 야 근데 운동하니까 진짜 이런 건강 보조제보다 운동이 최고더라 막 이러면서 좀 운동에 또 팍 빠지실 수가 있으니. 그래도 그 운동 후에 오는 그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 난 됐어. 뭐 이런 거 난 있잖아요. 지금 나 완전 지금 몸에 있는 젖산이 다 빠져나갔어 운동에서. 피로 물질이 이제 나는 운동으로 모두 이겨냈어.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단 있습니다. 1cm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거울 앞에서 보면서 그래 좋아. 됐어. 오늘 됐어. 딱 이러면서. 샤워하면서 오늘 좀 괜찮은데 이런 것들. 딱 30분 운동하고. 그래요. 자, 뭐 언니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런 네.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근데 도움 되죠. 그게 걱정이네요, 전.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정인 씨? 벌써 끝났네요, 그러게. 시간이 훅훅 갔어요. 네. 아니 이게 하면 할수록 나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다 사연 나한테 있는 모습.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네, 남일 같지 않네요, 진짜로. 점점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거겠죠. 그런 것 이 같아요. 코너에 필요한 네, 역시 토정 비결의 정을 담당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경험자의 입장. 네, 우리 경험자 모두 입장에서. 다 이렇게 그런 구석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르던 나도 잊고 있던 그런 거 토정 비결에 샥 꺼내주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숨겨져 있는 구석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네네네. 네. 쿡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마지막 고민을 인사할 때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좀 영어를 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상당히 열정적으로 방송에 임해주셔서 지금 네. 더워서 부채질을 맞아요. 하실 정도로. 열이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건강 괜찮으세요? 37.2도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사연 갈 때쯤에서 저희 맥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연기에 몰입하고 막 사연에서 막 토크가 막 나오다가 어. 정신 차려보면 꼭 이 시간이 돼 있어요. 이제 가실 시간. 이 아쉬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멘트로 어떤 단어로 영어를 실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제 진심을 이게 길어지니까 되게 영혼 없게 들리는데. 그냥 일단 진짜. 막 얘기하는 것 같아. 네. 그냥.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번. 우리 참 즐거웠고요. 시간이 결국엔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죠. 이 정도의. 모든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끝인사는 다 이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오늘 재밌었고요. 두 분과 또
함께한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네.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그 차에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만 애탄 거니?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걷잡을 수도 없이 사랑에 빠졌다. 자기애가 너무 심할 정도라고 타박을 받고 내 주변의 풍경에 너무 무심했던 나. 그런 내 눈에 들어온 사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신이 내 절반을 떼어내 만든 것처럼 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상이 내 앞에 나타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나도 그런데 이걸로 시작하고 좋아하는 음악, 생각하는 방향, 열 감기처럼 앓는 우울증과 밤늦게 일하고 새벽에 잠드는 습관까지 너무나도 닮았어서 우리가 머리로 이어진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렵다. 우린 너무 닮아 있다는 말이 헤어졌던 핏줄처럼 반가웠던 마음이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닐까? 나 혼자 들떠서 당신이 보여준 절반만 보고 꿈을 꾸는 건 아닐까? 당신은 그저 나를 신기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당신의 처음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어디서 헤매고 와도 좋으니 내가 당신의 끝이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당신도 나와 같나요? Green plastic watering can for a fake Chinese rubber plant and a fake plastic cup. 하루의 끝, 오늘은 이수정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라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s 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의 끝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느껴봤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에 어떻게 나와 이렇게 꼭 닮은 사람이 있고 또 나와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소중함을 뭔가 잘 간직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좀 되게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순간 상대방도 진짜 나도 그랬어라고 좀 더 솔직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느꼈던 그 정도의 싱크로율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생각마저도 우리는 같았구나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아무리 쌍둥이 같고 머리로 이어진 그런 관계 같고 그렇다고 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표현을 가장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그런 이유 아닐까 싶네요. 자, 사연 좀 더 만날게요. 2192님. 저는 문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지금까지 소개팅이나 연애의 감정을 갖고 만났던 남자들이 다 너무 메마른 것 같아 힘들더라고요. 감성적인 남자는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푸른 마음으로 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12시부터 2시 진행하고 있고요. FM4U로 오시면 감성적인 남자 한 명 만나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감성적인지. 가끔은 저도 놀란다니까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이러면서. 한재현님. 군대 전역하고 오늘 첫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라디오 푸른밤 틀어놨어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늦은 시간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좀 많이 지치실 텐데 푸른밤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푸른밤 이렇게 들으시면서 손님분들에게도 좀 더 친절히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좀 기분 좋은 인사? 이런 거 좀 나누면 되게 좀 낮보다 새벽에 더 왠지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좀 침묵 속에서 도시라든지 이런 곳이 좀 조용하잖아요. 새벽에는 그런 좀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 있는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좀 따뜻함을 느끼면 되게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거나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든지 안녕히 가세요라든지 이런 인사를 해주시면 왠지 한 번 더 가고 싶고 더 생각나고 그 편의점 이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0778님. 쫑디 눈썹 문신했는데 너무 진해요. 가리려고 앞머리를 만들었는데 아줌마가 그것도 잘못 잘라서 실패. 우울우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눈썹 문신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좀 흐려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뭐 당장 하셔서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시는 건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이런 걸 또 보내주실 땐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조금은 흐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김은미님. 남자친구한테 별것도 아닌 일로 투정을 부린 것 같아 미안하네요. 남자친구가 실용음악 보컬 전공이라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도 지금 취미로 하긴 하지만 한때 꿈이 가수였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 실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요즘 이상한 열등감이 생겨버렸어요. 예전에는 같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런 열등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무언가를 나를 추월했다. 나보다 더 월등히 잘한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당연히 좀 얄미울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이해하고요. 남자친구분에게 글쎄 이거 남자친구분의 그 좀 태도가 좋으면 더 쉽게 뭔가 존경심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은미님이 지금의 감정 상태를 남자친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남자친구분도 이해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본인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을 것이고 뭐 또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또 그런 감정을 느껴봤을 거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좀 지금의 그 열등감 같은 것들이 존경심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좋은 태도라는 건 서로가 좀 존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참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 형성에. 예, 그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서 남자친구분이 좀 잘 받아주시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6497님,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이 아니라 자꾸 딴지 걸고 싶은 걸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나 봐요. 푸른밤 듣는데도 부럽거나 남과 비교돼서 제 자신이 자꾸 나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제주도는 못 가지만 동해바다 다녀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땐 세상 모든 것들이 못나 보이죠. 이해 분명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은 이해할 것 같고요. 사람이니까 진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성공이나 상대방의 좋은 일에 박수를 쳐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근데 조금 질투가 나고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내가 저 자리였으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나쁘게 본인 생각을 하지 자기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것들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다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탁 트여 있고 뭔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꼭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파도가 어떤 대답을 주지 않을까. 잘 다녀오십시오. 3386님, 지금 음악 수행평가하고 있어요. 음악 감상인데 꼭 클래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길래 샤이니의 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뷰 할까 클래식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감상 느낌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뷰로 결정. 내일까지인데 이제야 쓰고 있네요. 빨리 쓰고 자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좀 도움을 드리자면 일단 장르는 딥하우스 장르고요. 뷰라는 곡은 뭐 하는 건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홍보는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 감상이라는 건 정확한 뭔가 음악적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어떠한 뭐 시원함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어떤 음악에 대한 온도를 좀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 예술이잖아요. 음악은. 그러니까 좀 그 감상 자체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뷰에 대한 본인의 감상을. 뭐 어떤 음악을 들어도 문학적인 표현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감상문. 전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뜬구름 잡는 감상문 같은 것들. 그래요. 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09님, 저는 일 중독일까요?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일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 그런 지 한 몇 년 됐는데 이게 일 중독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워커홀릭의 기준점이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워커홀릭이 꼭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삶의 패턴이 다르니까 그래요. 회사에서 좀 더 삶의 이유를 찾거나 일을 하면서 활력을 찾는 분들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좀 스타일의 차이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을 좀 해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타쿠엔 고로의 문 인디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를 저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재수 중인데 저 잘하겠죠? 싸울 때마다 머리 아프고 펑펑 우는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아무나 저한테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8157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 집중하세요. 부모님과 어떤 문제로 싸움이 계속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이해와는 별개로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툼을 해결하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우선 공부에 집중을 하세요. 재수 꼭 성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모님과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오늘 끝곡 어쿠스틱 콜라보의 휘파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Love is a wonderful thing. Love is a feel of your way. Love is a way